것은 될까요? 제목이냐면 발표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는데요. 목차는 첫 번째는 걸림돌의 정책, 나라 발전 연관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걸림돌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어떤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제를 알아봤으니 캄보디아의 현재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공을 통해서 해결책 제공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주제에는 우리 캄보디아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인간 개발 지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개발 지수란 무엇일까요? 인간 개발 지수는 한 나라의 평균 기대수며 교육 수준 그리고 경제적 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팀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이 인간 개발 지수 중에 있는 기대 수명을 늘리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팀이 제시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에 그 걸림돌은 바로 보건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보건 문제를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 건강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보건 문제, 즉 건강 문제가 나라가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왜 그거랑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바로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 먼저는 한 나라 안에서 한 국민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은 학교에 가는데 친구들이랑 공부하는데 근데 그 A에게 있는 문제점은 바로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또래 친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또래 친구들과 공부하는 양이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A라는 사람이 한 명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되는 데에는 경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인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의 국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인재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나요? 인재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생산성이 이것을 통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건강은 나라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인데 몇 년 전에 COVID-19을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의 건강 문제는 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명의 국민으로 인해서 사회적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모든 지구 글로벌적인 경제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건강 문제가 나라 발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이러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캄보디아에서 있는 건강에 대한 문제는 배부른 영양 결핍입니다. 배부른 영양 결핍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배부르지만 영양에 결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핍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링크에서는 정부에서 제대로 점검받지 않는 먹거리를 자꾸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링크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링크에서는 한 회사인 유니코가 경고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을 대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링크에서는 아이에게 공급하는 거의 80%에 대한 식품의 성분이 당이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이란 탄수화물은 우리 건강에게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링크가 이런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에 정부는 이런 것에 경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경고가 하고 법칙이 나왔지만 학교에서만 이런 법칙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밖에서 이런 것들을 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캄보디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 쓰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쓰기 대회에서 한 청소년이 쓴 글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번역해 주겠습니다. 주제는 어떤 주제였냐면 건강에 해로운 식단이 캄보디아 발전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한 부분만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냐면 학교 종이 울리고 후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낮은 식당으로 물러들었다. 어린아이의 손은 밝은 색의 음료와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소스가 묻은 미트볼 꼬치를 움켜쥐었다.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만든 사고 가공된 식품이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래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을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것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What are we feeding our future?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팀의 주제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미래에게 어떤 것을 먹일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전공을 도입해서 우리가 제시한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인지 함께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우리의 전공은 저는 식품영양학이고 우리는 지구과학과입니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식품영양학은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영양이 어떠한 영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배우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식품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식품 영양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은 지구과학과 어떠한 학과인지 함께 듣겠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건강과 관련하여 대기 오염, 기후변화, 물 부족, 자연재해 등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후변화가 열대병 확산을 촉진하는 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와 건강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팀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야니시랑 제리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영양 식품 개발자 야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떠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나요? 네, 저희 회사는 고영양식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식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것을 다 같이 보이시죠? 이것은 저희 회사의 식품에 대한 광고입니다. 100% 국내 농산물 유래 성분, 100% 면역력 강화, 100% 편리한 섭취.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는 식품을 개발하는 데에 다른 나라의 제품을 활용하지 않고 최대한 국내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가져와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름 같은 것도 최대한 캄보디아의 제품을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은 면역력 강화. 우리 방금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캄보디아의 간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이랑 설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탄수화물이랑 설탕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식품이 아닌 바로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면역력이 높은 그런 식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리한 섭취.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많이 바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대로 기미를 챙겨 먹지 않고 자꾸만 라면 같은 편리한 것들을 찾아서 기미를 대신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 편리함을 해결해주면서도 건강이 좋은 그런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은 여기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지역 영양 및 고영양 식품 개발. 즉 우리 회사는 고영양 식품을 위주로 개발하고 지역 영양, 여기서 말하는 지역 영양이 어떠한 영양이냐면 지역마다 각각 필요한 영양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는 어떠한 특정한 영양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지역에는 또 다른 어떠한 문제로 인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마다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한 정보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조목이 다른 식품을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생활여자 교육. 이것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특별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생활 식품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재를 발굴하고자 우리의 시대를 이어서 인재를 발굴하고자 이렇게 생활예절 교육을 무료로 강행하는 그런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뒤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지역 방문. 이거는 어떠한 것이냐면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어떠한 지역으로 방문할지 생각하고 지역 방문할 때 이렇게 지역당 공급해야 할 그 영양식품과 생활예절 교육을 같이 이렇게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에 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드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전공은 지구과학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것은 연희 선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배가 식품을 만들면 그 플라스틱 사용되는 플라스틱에 제가 그것에 대해 연구하고 어떤 것을 사용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제시하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연소 문제에 대한 문제도 연구해봐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들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해서 제시하는 게 제 역할, 우리 회사에서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가주택 교육은 스파이를 통해 각 지역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고 그 문제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연구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회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주자면은 우리 팀의 해결책은 먼저는 회사 건강 우리의 학과를 통틀어서 즉 지구과학과,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한 끝에 바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각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즉 저는 영양에 대해 집중하고 드리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고영양식품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는 국내에서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한 다음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수익들을 어디에서 쓰냐면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게 일부는 우리 회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각 사람 인재를 발굴하는데 그리고 농부 아저씨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여러 지역 개발에 대해 집중하는 그런 것에 지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구과학과와 식품영양학과를 통해 우리는 친환경적인 고영양식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캄보디아의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발표였습니다.